어제 경찰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과 윤석열 전 대통령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검찰이 재판부에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계엄 기간 대통령과 군 지휘부, 국무위원들의 통화 내역이 담긴 비화폰 서버 기록은 내란 혐의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수사기관은 여러 차례 압수수색 시도에도 결국 경호처 서버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일단 시작되면 새로운 영장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이 담긴 경호처 서버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검찰도 증거 확보를 위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은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에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재판부 직권으로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경호처 비화폰 서버는 내란 혐의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JTBC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의 경호처 명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연속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서버에만 기록된 비화 통화는 수사기관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호처 비화폰으로 군 비화폰과 통화하면 기록이 경호처 서버에만 남기 때문에 경호처 기록은 내란 혐의 수사에 중요한 증거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군경지휘관에 비화폰으로 직접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비상계엄을 둘러싼 구체적 통화 내역이 공개될 수 있게 됐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경찰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과 윤석열 전 대통령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경호처 반발 때문에 여러 차례 확보에 실패했던 바로 그 증거물들입니다. 특히 계엄 당일부터 올해 1월까지의 통화 기록 등을 대부분 복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경찰은 12.3 비상계엄 이후 경호처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6차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불리는 강경파 김성훈 차장 등이 장악한 지휘부는 번번이 이를 막아섰습니다. 군사 기밀구역이란 명분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아선 겁니다. 하지만 오늘 경찰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의 경호처 서버 기록을 임의 제출 방식으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 혐의로 발부된 만큼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기록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관계자는 경호처가 범행 이전, 즉 체포 저지가 이뤄진 1월 3일 이전에 서버 제출을 꺼렸다면서도 계엄이 체포 저지의 동기가 될 수 있기에 그 연관성을 근거로 앞선 기록도 함께 받았다고 했습니다. 비화폰 서버 기록은 이틀마다 삭제되지만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대부분의 통화 기록과 문자 내역을 복구했고 이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의 경호처 명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연속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휴대전화는 일반 모드와 비화 모드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경호처 서버에만 기록된 비화 통화는 수사기관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경호처 비화폰으로 군 비화폰과 통화하면 그 기록이 경호처 서버에만 남기 때문에 경호처 기록이 내란 혐의 수사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영장에 적시된 체포 저지의 한정에 받았다고 했지만 계엄 시기의 기록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한 기록이 윤 전 대통령 수사와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실패 직후 2차 계엄을 검토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곧바로 계엄 해제를 선언하지 않고 지하 벙커를 방문해 논란이었는데 JTBC가 당시 CCTV 장면을 입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15분쯤 뒤에 지하 벙커에 들어서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의 출입문입니다. 가장 앞에서 출입문을 통과하려는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모습입니다. 합참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옆에서 출입증으로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뒤로는 정장 차림을 한 10명 안팎의 남성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합참 지휘통제실 출입문을 통과한 시각을 새벽 1시 16분 20초에서 22초 사이라고 특정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지 15분가량 지난 시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합참 지휘통제실에 간 사실은 알려졌지만 그 모습과 정확한 출입문 통과 시각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의결에 따라 계엄군이 철수했다고 했지만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했습니다. 정작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바로 소집하지 않고 그 시간에 합참을 찾았습니다. 지휘통제실에 들어간 뒤엔 결심지원실이란 별도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시에 잠시 장관님 따라 들어갔을 때 대통령님께서 국회 법령집을 달라고 찾으셨고 이곳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에 대한 보고도 받았습니다. 비교적 장시간 침묵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장관님께서 이제 몇 가지 현안을 보고드렸는데 제가 결국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 3시간 반가량 지난 새벽 4시 30분에서야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계엄에 대해 언급했다는 군 간부들의 증언도 여럿입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2번, 3번 하면 된다, 다시 걸면 된다고 말하는 걸 직접 들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어서 여도현 기자입니다. 합참 소속 군인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을 따라 결심실로 들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박 전 사령관과 회의하는 자리엔 가림막이 쳐져 있었지만 목소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이때 들었던 대화 내용을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A씨는 김 전 장관이 뭐라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이 그걸 핑계라고 돼요라고 하며 그러게 사전에 잡으라고 했잖아요. 다시 걸면 된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2번, 3번 하면 된다고 말한 것은 분명히 기억난다며 계엄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언성이 높았고 화난 것으로 느껴졌다고도 기억했습니다. A씨는 당시 대화 내용을 군인들이 모인 비밀단체 대화방에도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대화방 멤버였던 박성하 방첩사 대령도 검찰에 같은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박 대령은 A씨가 대화방에 대통령의 입장을 알린 뒤 대통령이 소리치면서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 뭐 한 거냐고 말했고 장관이 인원이 부족했다 하자 대통령이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 다시 선포하면 된다 했다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암시했다는 진술은 내란 재판에서도 나왔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에서 대기하다 전화기 너머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들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부관은 대통령이 내가 2번, 3번 하면 되니까 계속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차 계엄 의혹을 부인하며 경고성 계엄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와 배치되는 정황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